옛부터 그 맛이 달고 깊다 하여 100가지 물고기 가운데 가장 맛있는 생선으로 손꼽히는 숭어. 맛은 물론 동서남해를 막론하고 사계절 바다를 떠나지 않아 오랜 세월 서민들의 보양식으로 사랑받아 왔습니다. 주로 날 것 그대로 먹거나 탕의 재료가 되는 다른 생선과는 달리 육질이 찰지고 부드러운 숭어는 다양한 요리로 즐길 수가 있는데요. 와, 지금 이게 숭어 한 마리로 변신된 식탁이에요. 그렇죠? 네. 너무 화려합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변신이랍니까? 숭어들의 변신 맞아요, 이게요? 네, 정말 숭어 가지고 정말 그 고급스럽게 네. 예, 만들어서 먹을 수가 있어요. 향긋한 쑥과 함께 어우러진 숭어쑥 완자탕과 입에서 살살 녹는 숭어전, 그리고 고기와 각종 야채를 소금으로 간을 해서 속을 채우고 먹기 좋은 크기로 빚어낸 숭어 만두까지 어때요? 보기만 해도 입이 행복해지는 것 같죠? 눈으로는 먹었거든요. 예. 이제 입으로 먹었으면 좋겠어요. 그러시죠? 네, 한번 먹어볼까요? 예. 네, 살짝. 짠짠짠. 그 속배추잎하고 같이 와. 배추의 사각사각한 거랑 생선의 살과 만두 피가 갖고 있는 포근포근함이 같이 어우러져서 네. 안방 같아요, 입안이. 입안이 마치 네. 사대부가의 안방에 제가 들어와 있는 것 같은 아이고, 정말. 그런 느낌이 확 들면서 자, 숭어전 이렇게 보면 이 꽃길 보면서 천천히 숭어를 즐기세요. 네. 부드럽죠. 그 숭어의 살 맛을 그냥 천천히 음미하세요. 급히 가지 마세요 하는 그런 것 같아요. 단순하죠. 이게 바로 숭어와 쑥을 넣어서 만든 완자. 그렇죠. 예, 예. 쑥 냄새가 그러죠. 숭어하고 쑥이 친구 관계예요. 네. 그래서 같이 나란히 가다가 피망을 만나서 갑자기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더 밝아지면서 끝에 향은 쑥이 이겼어요. 향. 근데 쑥 그죠? 혼자서 갈 수 없는 길인 거예요. 그렇죠. 숭어가 동행을 예. 했기 때문에 예. 쑥이 이게 편안하게 입안 가득 나면서 숭어는 육질이 부드럽고 단맛이 뛰어나 조선시대에는 임금님 수라상에 오를 정도로 귀한 대접을 받기도 했는데요. 이순신 장군의 기세가 살아 숨쉬는 명량대첩의 승전지 해남 우수영. 단 13척의 배로 왜군을 격파시킨 전설의 해전. 그 역사의 1등 공신 울돌목에는 새로운 진풍경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거칠고 빠른 물살을 거슬러 튀어오르는 숭어. 크기만큼이나 힘이 넘치는 숭어 덕분에 연중 가장 바쁜 시기를 보내는 고장. 해남의 우수영을 찾아갑니다. 울돌목 물길을 품은 해남군 문내면. 그곳엔 역사를 간직한 바닷가 마을이 있습니다. 조선시대 수군사령부가 설치됐던 우수영 마을이 바로 그곳인데요. 여전히 그 당시의 기상을 엿볼 수 있습니다. 세종 22년에 우수영이 아니라 그때는 전라수영이었습니다. 전라도의 모든 해군을 지휘하는 본부였지요. 그래갖고 언제 우수영이라는 지명이 생겼냐면 성종 10년입니다. 1479년인데요. 그때 자수영이 생겼습니다. 여수해가. 그러면서 우수영, 전라 자수영 그렇게 된 것에 대해서 우수영이라는 지명이 생기게 됐습니다.
조선시대 서남해의 군사적 요충지였던 전라도에는 2개의 수영이 설치됐는데요. 서울에서 볼 때 왼쪽에 위치한 여수의 수영은 좌수영, 오른쪽에 위치한 해남의 수영은 우수영이라 불리게 된 거죠. 또한 이곳 우수영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명량대첩. 때문에 마을 곳곳에 해전을 승리로 이끈 이순신 장군의 숨결이 서려 있습니다. 특히 이충무공의 승리를 기록한 명량대첩기는 일제에 의해 훼손됐다가 69년 만인 2011년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죠. 시간이 흘러 이순신 장군의 호령 소리는 여객선의 경적 소리로 바뀌었지만 우수영 사람들의 생활 역사는 고스란히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 옛날 시골장의 소박한 멋을 풍기는 우수영 5일장. 갖가지 농수산물이 모두 모이는 곳이지만 바닷가에 서는 시장답게 다양한 수산물들이 눈길을 끕니다. 그 중에서도 단연 으뜸은 제철을 맞은 숭어. 이 숭어는 어디서 나온 거예요? 이제 이마도요, 이마도. 예, 울동목 물이 이마도 아주 그 물살이 좋죠. 예, 바닷물이 좋아서 이마도 숭어는 이름이 났어요. 예. 요 4마리 5마리만은 팔아요. 가격까지 착해 인기 만점입니다. 목 보러 가려고요. 같이 사가지고 얘들한테 갖다 주려고. 아, 숭어를 어떻게 해 드시려고요? 아, 회도 먹고, 이 뼈는 찌개에서 먹고. 숭어 맛있습니까? 아유, 찌개, 요새 좋죠, 숭어살아. 최고 맛있을 판 아닙니까? 오농 육승이라는 속담이 있을 정도로 농어는 5월에, 숭어는 6월에 최고의 맛을 내는데요. 숭어는 전국에서 맛볼 수 있지만 울돌목 숭어만한 것이 없습니다. 해남과 진도 사이의 좁은 해역인 울돌목. 이곳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센 물살이 흐르는 곳이죠. 울돌목은 진도하고 해남에 있는 해협이거든요. 해협인데 물살이 너무 세다 보니까 마치 물이 운다 해가지고 울두목 또는 울돌목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한자로 울명자에다 돌다리 양자를 써가지고 바로 이제 명량 해협이라고 그랬습니다. 울돌목의 빠른 물살은 명량대첩을 승리로 이끈 가장 큰 무기. 오늘날에도 이곳을 지나는 배들이 그 물살에 발이 묶여 제자리 걸음을 할 때가 많다는데요. 물살만으로도 볼거리가 되는 이곳에 매년 이맘때면 더욱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듭니다. 울돌목에서만 볼 수 있는 뜰채 숭어잡이를 마주하기 위해서죠. 오늘은 날씨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날씨가 고기들도 사람하고 똑같이 날씨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 날씨가 추우면은 움츠러들듯이 고기도 안 보이고 바닥으로 기어요. 그래서 안 보이니까 못 잡습니다. 어둡고 쌀쌀한 날씨 탓에 오늘은 철수를 결정합니다. 다음 날 어김없이 울돌목 갯바위에 앉아 매의 눈으로 물살을 응시하는 남자. 빠른 손놀림으로 뜰채를 휘두르는데요. 드디어 뜰채에 걸려 올라오는 녀석, 숭어입니다. 한 마리를 시작으로 연이어 씨알 굵은 숭어들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뜰채 하나로 숭어를 잡아 올리는 이 특별한 볼거리는 5월에서 6월 사이에만 만나볼 수 있죠. 여기 이제 가장자리로 왜 고기들이 오냐 하면은 물이 세게 흐르다 보면은
가운데는 더 세게 흐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고기들이 가운데로 못 가고 가장에 타고 올라오거든요. 그러면 그걸 보고 이제 일등처럼 쳐 올리는 거죠. 왜 그러냐면 울돌목이 물이 세기 때문에 물이 끄는 데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시커먼 물체가 보이면 잡으면 돼요. 숭어 형체가 보여요. 저희들은 이제 오래 뜨다 보니까 노하우가 있으니까 보는 다른 분들하고 틀려요. 보셨나요? 유유히 수중 카메라 앞을 지나는 숭어. 대체 녀석들은 왜 울돌목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산란 때문입니다. 숭어는 먼 바다에서 겨울을 보내다가 봄이 되면 알을 낳기 위해 서해로 북상하는데요. 그러기 위해선 남해와 서해의 길목인 이 울돌목을 거슬러 올라야만 하는 거죠. 연어처럼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는 숭어. 물때와 수온만 잘 맞으면 1시간에 100마리도 넘게 건져 올릴 수 있다는데요. 빠르게 휘둘렀다 건지는 뜰채에는 4-5마리의 숭어가 함께 올라오기도 합니다. 울돌목의 숭어는 관광객들에게는 최고의 볼거리를, 어부에게는 짜릿한 손맛과 두둑한 주머니를 선사해주죠. 한 번 뜰 때 제가 이쪽보다는 다리 밑에가 더 많이 잡는데 거기에서 이 배가 뻔해질 정도로 뜨면은 거의 한 30마리 정도는 못 들어요. 그럼 빠져불고도 한 20마리 정도 막 들어오고 그래요. 예로부터 숭어는 푸짐한 크기에 비해 저렴한 가격으로 사랑을 받아왔는데요. 우리나라 전 해역에서 자라기 때문에 지역마다 부르는 이름도 다양합니다. 모쟁이, 오치, 준거리, 뚝다리 등 100여 개가 넘는 방언을 가지고 있죠. 그러나 이름이 워낙 많다 보니 종류까지 헷갈리는 경우가 다반사. 숭어 좀 안다 하는 사람들도 그 종류를 쉽게 구별해내지 못합니다. 특히 서남해 지역 사람들은 숭어의 종류를 반대로 인식하고 있는데요. 숭어는 크게 참숭어와 가숭어로 나뉘며 눈 색깔만으로도 쉽게 구분이 가능합니다. 참숭어는 눈이 하얀 반면 가숭어는 노랗기 때문이죠. 또한 참숭어와 가숭어는 각기 제철도 다른데요. 가숭어는 여름에는 맛이 떨어지고 한겨울에 맛이 절정에 달합니다. 그에 비해 참숭어는 보리가 필 무렵 맛이 든다 하여 보리숭어라고도 불리죠. 바로 이 녀석들이 참숭어. 제철을 맞은 데다 울돌목의 거센 물살 덕에 그 맛이 일품입니다. 센 물살을 타고 오다 보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굉장히 육질이 단단하고 고소하다는 것, 그다음에 쫄깃쫄깃하다는 겁니다. 육질이 뛰어난 숭어는 찜이나 탕으로도 즐기지만 회로 먹어야 그 맛을 제대로 느낄 수 있습니다. 정약전의 자산어보에서도 숭어는 맛이 달고 깊어 생선 중 최고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산란기를 앞두고 기름이 가득 차 있어 고소한 맛이 풍부합니다. 미끈하고 큼직한 몸매에 둥글고 두꺼운 비늘이 가지런히 정렬되어 있는 숭어는 기품이 있어 보이는 데다 맛까지 뛰어나 제사상은 물론 임금님의 수라상에도 올랐던 생선인데요.
숭상받을 숭자가 붙을만 하죠. 특히 울돌목 숭어는 인절미를 씹는 듯한 쫄깃한 식감을 선사합니다. 이 육질이 단단하고 이렇게 운동량이 많은 고기가 돼서 그런 것 같지만 확실히 맛있어요. 울돌목 바로 옆 녹진 앞바다. 이곳에서는 숭어를 또 다른 방법으로 잡고 있습니다. 수심이 얕은 곳에 그물을 설치해 놓고 밀물과 함께 들어오는 생선을 잡는 정치망. 이 정치망을 이용해 숭어를 잡는데요. 양만기도 없이 손으로 올리는 그물 안에는 힘 좋은 녀석들이 한가득입니다. 첫째 뻘이 좋고요. 조류가 세서 고기 육질이 아주 좋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 이쪽 사람들은 이쪽 숭어를 제일 알아줍니다. 울돌목 숭어를요. 예전엔 개막이나 독살로도 숭어를 잡았는데요. 가장 오래된 숭어잡이는 부산 가덕도의 들망잡이법. 바다에 그물을 내리고 기다리다 숭어떼가 지나가면 잽싸게 그물을 들어 올리는 방법입니다. 그물질 한 번에 수백에서 수천 마리의 숭어를 잡을 수 있죠. 하지만 정치망도 그에 뒤지지 않는 수확량을 자랑합니다. 한 키로수로 한다고 하면 120kg도 걸릴 때 있고 80kg도 있고. 숭어는 물 위에 사람 그림자만 비춰도 달아난다고 할 정도로 시력이 좋은 녀석. 하지만 겨울철에는 눈에 하얀 막이 껴 시야가 어두워진다고 하는데요. 이 흰 막은 겨울철 차가운 바닷물에서 눈을 보호하기 위해 생겨난 것이라고 합니다. 어부들은 이 흰 막 덕에 겨울철에 많은 양의 숭어를 잡을 수 있죠. 하지만 산란기가 임박한 3, 4월이 되면 차츰 흰 막이 벗겨져 다시 잡기가 어려워지는데요. 이런 특징을 보고 숭어가 눈을 가린다 혹은 뜬다라고 표현합니다. 정치망 숭어는 주로 도매업자에게 넘겨져 전국의 소비자와 만나게 됩니다. 그중 일부는 남겨뒀다 선상 횟집에서 판매하기도 하는데요. 배 위에서 맛보는 숭어의 맛. 이 맛을 보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우수형을 찾습니다. 회 외에는 별다른 반찬도 없지만 먼 길을 마다 않고 선상 횟집을 찾는 사람들. 청정해역에서 건져 올린 싱싱한 숭어는 오감을 만족시키는 맛입니다. 매일 아주 먹다시피 합니다. 먹을 때마다 이 숭어 중독이 됐지 않았냐 그런 생각이 들면서 매일 먹어도 맛있어요. 네. 숭어는 맛만큼이나 뛰어난 영양을 자랑합니다. 단백질과 필수 아미노산이 풍부한 데다 철분이 많아 빈혈에 효과가 탁월한데요. 국민 생선으로 사랑받을 만하죠. 나 진짜 짱이다. 진짜 맛있다. 들어오세요. 우렁찬 소리로 한 번, 빠른 유속으로 또 한 번. 보는 이들을 압도하는 울돌목. 이순신 장군의 지혜가 소용돌이치는 그곳에 털을 잡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에게 바다는 전쟁의 공간이 아닌 삶의 터전입니다. 그들은 터전에서 뜰채 하나로 여름을 맞이합니다.
바닷사람들을 닮아 날쌔고 튼튼한 뜰채에는 차진 육질의 숭어가 담겨 올라오고 오직 이곳에서만 볼 수 있는 짜릿한 광경에 관광객들이 모여듭니다. 온 6월의 소란스러운 항구 해남 우수영입니다.